안녕하세요. 하자하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누수입니다. 누수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 8월 장마 때 한번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신축 아파트 이제 새로 입주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단독주택이나 상가를 지금 신축을 계획하시거나 지금 진행 중에 계신 건축주 분들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베란다, 발코니의 드레인 주변의 누수, 그 다음에 우리 지하 주차장에 보시면 피트층이 있습니다. 아파트 동하부의 방수과 단열이 1층으로 가는 것을 차단해 주기 위한 빈 공간층이 있는데, 피트층에도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드레인 주변이라든지 우리 현장에서 이제 슬리브라고 하거든요. 이제 배관이 지나가는 관통하는 구간은 이제 슬리브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유형을 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파트는 확장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실에는 베란다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방 베란다는 보통 있으실 겁니다. 이제 안방 베란다에 우수 드레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탁실에는 이제 배수 드레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드레인 주변으로 누수가 될 수 있는데, 베란다나 세탁실을 물 청소를 하다 보면 아래층에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축에도 가끔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용부에는 아파트 동마다 피트층이 있는데, 보통 지하 주차장 벽면에 보시면 600에 1200짜리 철문이 있습니다. 블럭이 쌓여 있고 중간에 철문이 있습니다. 그 안쪽이 피트층이라고 하는데, 최하층의 방수 단열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 피트층 안에 보게 되면 안쪽은 설비나 전기 배관들이 모여서 층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내려오거나 이렇게 전기 같은 배관들도 모여서 골조 밖으로 나가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배관 주변이 시공 때 관리가 잘 안 되면 누수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상가에 있는 화장실 슬리브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현장에서 보강이 들어가기 전에 찍어둔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 유형이 다 나타나 있어서 이 사진을 선택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게 슬리브입니다. 슬리브들인데 사용 용도가 다 틀린 슬리브들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을 보게 되면, 요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 슬리브 직경은 작은데 이 철근 간격이 지금 250에서 300 간격인데, 이쪽에 지금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공간에서 잔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슬리브의 직경이 커서 철근에 걸리는 경우죠. 직경이 250인데 슬리브도 위치가 겹쳐서 여기가 잘려요. 그래서 이 철근이 잘려서 보강이 안 된 상태고요. 직경이 커서 철근을 잘라서 넣을 수밖에 없는 경우. 세 번째, 철근이 들어가는 자리에 슬리브 위치가 배치가 돼서 철근을 잘라야 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슬리브 직경이 커서 그냥 들어가는 경우는, 그 다음에 철근이 지나가서 철근이 절단되었을 경우에 보강하는 우리나라의 건축 구조 일반 시방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CAD 파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경우인데요. 이게 여기 보면 설비 슬리브 200파이, 그죠? 20cm입니다. 20cm 이상이 되면 10mm짜리 50 간격으로 골뱅이가 간격이거든요. 두 개씩 넣어라. 두 개씩 해가지고 보시면 정착끼리 이렇게 보강을 하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철근이 잘릴 경우인데요. 정사각형이라고 보게 되면 20cm가 되면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건축 시방에 보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진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런 사진도 제가 보강은 다 했습니다. 제가 보강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작업 지시를 해서 보강을 다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장균열이 이제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도면을 좀 보여드렸고요. 아까 첫 번째 경우에도 직경은 작아요.
그리고 철근 배근은 정상적으로 배근이 돼 있어요. 50mm라든지 75mm라든지 이런 슬리브 배관에는 그 보강 방법이 따로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없어요. 나와 있는 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저런 구간에서 시간이 지나면 장균열이 생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균열이 조금 더 진행이 되겠죠. 물론 우리 눈에는 확인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런 구간에는 조그만 보강을 해주면 그 하자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꼭 철근 보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시공사 다닐 때도 제가 했고, 현재 감리를 하면서도 현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저희 기준이라 사실 현장에서 강요는 할 수가 없어요. 철근 작업자, 그 다음에 시공사 직원들한테 이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반영을 해주셔서, 현장에서 그 반영을 해주셔서, 반영해 주신 분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철근 업체의 사장님하고 팀장님께는 제가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대접해 드렸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다고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저의 양심상 만족으로 하고 있는 일이어서, 네, 자랑은 여기까지. 다시 본론을 말씀드리면, 그 오랜만에 이제 베란다하고 세탁실 물 청소를 하면 아래층에 누수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용부 피트층에도 비가 오거나 장마철 되면 그 벽체 누수가 되는데, 그것도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 타일도 새로 해야 되고 방수도 새로 해야 되고 공사비 100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보수의 경우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오래된 아파트는 이참에 타일까지 교체를 다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뭘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타일을 걷어내고 방수를 하는데 액체 방수만을 하고 타일을 까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액체 방수는 시멘트에 액체 방수액을 섞어서 사용하는 건데, 결국은 시멘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균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균열이 생겨서 누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축 아파트나 건물에는 그 액체 방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수의 가장 중요 여건은 구배, 경사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자연스럽게 잘 흐르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방수의 기본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저는 그 단호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보편적인 그런 상황일 거예요. 타일을 걷어내기 싫다. 그리고 돈도 없고, 타일도 아직 쓸만하고, 번잡스럽고, 소리도 나고, 그래서 싫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 크랙 보수제가 있어요.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주입형 그 크랙 보수제가 있는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주사기를 사용해서 주입을 하는 크랙 보수제가 있습니다. 그 건축용 주사기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방법으로 크랙을 보수하게 되면 콘크리트 구체를 원천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보수 후에 페인트 작업을 해서 마무리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이제 주사기 공법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신축의 경우에는 이제 방수공정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AS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타일을 철거를 하고 까대기 한다고 하거든요. 그 드레인 주변을 방수를 다시 해서 그 타일도 다시 시공을 해주고 AS를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시공사에서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좀 누수가 된다. 그러면 그 인젝션이라고 해서 주사기 공법과 같은 내용인데, 요거는 장비를 사용해서 페카라는 거를 이제 천정에 꼽아서 거기다 장비를 사용해서 주입을 하게 됩니다. 방수업체는 그 인젝션 장비를 다 가지고 있어서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건축용 주사기 공법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고요. 건축용 주사기 공법이라고 해서 저는 그 시공사를 다닐 때 이제 여기서 요 자재를 이제 구매를 해서 저희 이제 저희 이제 보수하시는 분들께 이제 요거를 이제 사다 드려서 좀 보수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여기를 제가 이제 업체도 이제 방문을 했는데, 요건 이제 성남에 있는 업체예요. 제가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 이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제가 봐도. 개발도 잘 돼 있고, 제가 가서 거기 계신 분들께 상담을 해봐도, 잘 설명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그런 그 보수 공법이기도 합니다.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 건축용 주사기. 이런 모양을 이제 이렇게 꼽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꼽게 돼 있고,
동영상이 뭐 내용은 이렇게 쫙 있어요. 크랩봇에 완전 이 회사는 크랩봇에 전문적인 업체에서 뭐 수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이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뭐 이 회사에서 만든 거는 같은데 이게 균열이 있는 구간에 요거는 뭐 터널인 것 같아요. 터널인 것 같은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보시면 뭐 간격을 재서 이 주사기를 꼽는 위치죠. 주사기 꼽는 위치를 뭐 한다. 그래서 이렇게 주사기를 이제 꼽는 거예요. 이게 진행이 된다. (2일) 정도 놔두고 2일 정도 놔두면 이제 주사기가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 액이 이제 다 주입이 되면 이걸 이제 제거를 하고 빼내고 이제 퍼티하고 마감 도장을 한다. 영상 잠깐 보셨으니까 건축용 주사기 공법을 이제 크랙을 보수하게 되면 그 콘크리트 구체를 이제 완전히 그 안에 크랙이 있는 틈새까지 이제 넣어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수가 되는 구간에 이제 뭐 방수를 다시 해도 또 누수가 된다 이럴 때는 크랙이 좀 있다 보니 더 계속 누수가 되는 거고, 신축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5년 지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구체를 더 보강을 해주면서 방수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공법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못다한 내용도 많이 있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그 댓글이나 메일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자세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